자, 해봅시다. 진짜 너무 자, 책 있지, 다? 책 꺼내보시고. 자, 너 글씨, 아이씨, 진짜. 너 뭐야, 왜 못 외웠어? 다쳐서 못 외웠어, 이질하지 말고. 윤학경, 오. 기하, 어떻게 된 거지? 해명을 한번. 자, 해봅시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순서 배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저거, 장문 독해도 조금 어려웠던 회차고, 뭐 알겠지만 이게 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땐 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약간 좀 문제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40번 때 가면 진짜 어렵다. 이제 40회차까지 뒤로 넘어가 보면.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이 이거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그 책 버리지 말고, 왜냐면 이거를 내신 끝나고 나서 쓸 수도 있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시험 보고 뛰어내렸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살아있다면 계속 쓸 거니까 버리지 말고. 자, 우리 124페이지에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엄청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쉽지도 않고 했던 것 같아. 그 fail이란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 휴의처럼 만들어 놓은 게 조금 킹받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다 풀어져 있죠? While we dislike failing in our regular endeavor,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 행동에서 실패하는 걸 싫어하지만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게임은 안전한 공간이래. In which failure is okay. 실패가 괜찮은, 안전한 공간이다. 그리고 실패가 딱히 고통스럽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히 불쾌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게임에 중독된 놈들 이거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그치? 현생보다 게임이 중요하지? 그치? 니네들. The phrase is just a game. 자, 단지 게임일 뿐이야 라는 말은 뭘 암시하냐면 그렇다는 걸 암시한다. 그리고 we do often take what happens in a game to have a different meaning. 자, 요거 목적어죠? 게임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 To have a different meaning. 다른 의미를 가지도록 받아들인다. 어디로부터? 게임 밖의 생활로부터. To prevent others from achieving their goals is usually a hostile behavior. 자,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목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행위고요. 우정을 끝낼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이건 게임 밖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게임 밖에서 일반적으로 친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빠따로 쳤다고 생각해봐. 또는 얘가 뭐 성적을 잘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노트를 뺏어가지고 물에 담궜다고 생각해봐. 실제로 있는 일이야. 이게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화학 과목이었는데 난 이제 제대로 그거를 안 들어서 사실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친구가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해놓은 게 있었거든. 수능 특강에. 그거를 다른 놈이 훔쳐가지고 태워버렸어. 그래서 정확당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하여튼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또는 적대적 행동으로 간주되고 우정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또는 플레이어들의 목표로부터 그들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이게 우정을 끝장내버릴 정도의 행위인데 게임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하잖아. 이제 친구가 수류탄 던지려고 그러면 뒤에 쏴주기 막 이런 거 하잖아. 자, games in this sphere are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regular world. 게임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세상과 다른 거다. A frame in which failure is not the least distressing. 그렇게 실패가 빡치지 않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게임은 일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예시 있으니까 뭔가 이게 뒤집어질 것 같다는 냄새가 납니다. This is clearly not the whole truth. 사실이 아니다. 우리 빡치죠? 게임에서 실패할 때. 죽으면 빡치지. 자, 그 다음에 We put in considerable effort to avoid failure.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다. 또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현질을 한다.
그치? 좋은 아이템 쓰기 위해서 현질을 그냥 내가 넥슨 VVIP야 내가. While playing game. And we will even show anger toward.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한다. Those who foiled our clever in-game plans. 자, 내가 전략을 짜놨는데 누가 딱 방해하잖아. 그러면 찢어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는 게임과 일상이 사실 동일하다. 게임과 일상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일각에 있지만 사실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자 주장이 이거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았을 거고. 자, 3번 보시면 풀어져 있죠? 자, 3번 보시면. 자, 보자. 아, 요거는. 쉬워 할 수 있어. 자, 초기 산업혁명 시대에 재정을 통제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하던 사람들이 거의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산업혁명 초기에는요,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for a while, 잠시 동안 during the mid-decades of the past century 20세기의 중반부 20세기 중반부가 산업혁명이요? 산업혁명 언제야? 1800년대입니다. 그치? 알고 있었던 거지 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they had to share some of the power. 그 힘을 공유했어야 됐습니다. 누구랑? labor,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핵심적인 역할이 shared at some clout and decision governing both ways and means of doing busines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rofit.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때는 노동자들과 일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는 the labor's clout has significantly dimmed. 이제 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group.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됐다. 자, 21세기에는 지식인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을 나열해 본 겁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20세기에는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나온 게 공산주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지식인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그럼 요 전엔 뭐였을까? 이건 글에 없는 내용인데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이 전엔 뭐였을까? 산업혁명 이전. 귀족 왕족 아니겠어 아무래도? 그치? 귀족 왕족. 그 전에는 성직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성직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 왕족, 그리고 자본가, 이때가 부르주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고, 그 다음 노동자로 넘어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공장을 돌릴 사람들, 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현이 된 거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지식인이 최고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야. 자, they are the catalyst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제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 one's responsible for keeping the high-tech economy running. 이 사람들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의 주제가 뭘까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랑 밑에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요 위에는 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현재예요. 그럼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이 얼마나 중요해졌는가. 이 얘기야. 옛날에는 생산성을 가지고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권력이 있었다면 잠깐 노동자들에게 권력이 분배되었을 시점을 지나서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지식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무리 없이 풀었을 것 같고, 자, 4번 어법 보시면,
자, 일단 1번 in which가 나오네요. in which. in which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The mind is allowed to wander freely. 그리고 이렇게 묶인 다음에 이 is는 얘의 동사잖아. 따라서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 없고. 2번 are 주어 3개잖아. daydreaming, imagination, fantasy 스위치 돼 있고 take는 여기 목적어 자리 수많은 동명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far more likely. 우리 조금 보면 그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를 물어보는 건데 거기 못 쓰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지? very 못 쓰지, very. 그거 물어보는 거야. very를 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따라서 far은 문제가 없다. 5번 보시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되는지는 아마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자, 일단 what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what은 그럼 지가 이끄는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단 말이야. We make unexpected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at we did not realize were connected. 그럼 여기까지는 between에서 출발하는 친구니까 사실은 요 안에 문장이 지금 불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불완전성이 없죠. 그래서 일단 맛이 틀렸어. 그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이렇게 바뀌어서 뒤에 문장 저 사이에 들어가는 건 부사입니다. 부사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5번 해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은 우리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영어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지? 두 계열의 조동사를 붙여서 I did it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두 계열 조동사 사용한다. 그 이외에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형용사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근데 형용사는 또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명사랑 부사 강조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it is that 이라는 이때 강조 구문을 활용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랑 요 뒤에 들어가는 거랑 합쳐져서 한 문장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명사가 강조돼 있을 땐 되게 쉽다. 왜냐면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거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구나 라는 걸 알기가 되게 쉬운데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 들어가 있을 땐 얘가 없어도 이 문장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I studied math yesterday. 자, 이런 문장에서 강조를 한다고 쳐보면 우리말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이거 그냥 평서문으로 읽으면 나는 어제 수학 공부했다 이런 말이지.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제 수학 공부한 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수학을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어제 공부한 것은 바로 수학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어제를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수학 공부한 것은 바로 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사도 강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적어를 강조한다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it is랑 that을 빼고 보면 지금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게 한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인 게 티가 나는데 부사를 강조하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yesterday예요. 그리고 위에 문장의 경우에는 yesterday가 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었겠지. yesterday 이렇게 붙어 있었겠지. 이렇게 쓰게 되면 that I studied math라고 해서 외관상으로 지금 완전해 보이는 문장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조 구문이라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조심해야 돼. 부사가 강조되면 애초에 이게 없어도 부사는 원래 없어도 상관없는 놈이잖아. 이게 없어도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강조 구문에서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는 only when절 부사절입니다.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that으로 바꾸면 된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저 5번은 저 글보다는 빈칸 뒷문장에서 문제가 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As a present-day hunter-gatherer, 현대의 이 수렵 채집인과 마찬가지로 고대 수렵 채집인들 또는 이제 유목민 사회가 were severely limited to
only those objects. 어떤 물체로 한정돼서 살았냐? They could take with them. 그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유목민이라 그러는 거는 자기의 소유물을 모두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펼치기가 어려웠다고. 상식적인 얘기. 그러므로 they tended to develop simple portable technologies.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놀랍게도 life does not seem to have been especially hard. 어려워 보이지 않았대, 삶이. 이 사람들에게. 자,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seem to have been population that did not exceed the food supply. 음식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았던 인구. 자, 그 다음에 simple and limited material needs. 필요성도 적었고요. The ability to move to another area. 다른 영역으로 움직일 능력. When the local food supply ran out. 음식이 없었을 때. 내가 동그라미 센 거 지금 친 거 3개 있지. 이게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보호 자리에 3개 들어가 있는 거야. Nomadic hunter-gatherer societies have persisted into the 20th century in such diverse environment.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해 왔다. 뭐 이런 환경에서. 자, remoteness might be the key to 빈칸. 리모트가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죠. 그 당신을 TV 킬 때 쓰는 게 리모컨이잖아. 그 리모트 컨트롤, 멀리 떨어져서 통제하는 장치라는 뜻이거든. 멀리 떨어짐은 빈칸의 핵심이었을 수 있다. 저 리모트니스가 정확히 지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빈칸 타겟팅이 안 돼요. 그래서 타겟팅 해가지고 내가 내 언어로 빈칸을 채워넣기는 쉽지 않아, 이거는. 자, 근데 뒤에 보면. 자, 우리 나머지에게 우리의 삶은 이제 깊게 의존한다.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넓게 확산되고 복잡한 기술 시스템에. 이거에 반대말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우린 복잡한 기술에 의존한다며. 근데 어쩌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빈칸이래. 그럼 들어갈 말 아무래도 simplicity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내고 보니까 어디 갔어? 요 말이 있었어. 그래서 simplicity를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선지를 보면 3번 Avoiding conversion to more technologically intensive ways of life. 더 기술적으로 복잡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피한 거야. 단순하게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20세기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우리처럼 복잡한 기술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유목민 생활을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저게 첫 번째 문장이.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해보면 자, 사람들의 처리 목적이 편향시키지 않을 때 정보를 to which they attend 그들이 수집하는 goal irrelevant factors may have an impact. 목표와 무관한 요인들이 영향을 가질 수 있대요. 뒷부분은 알겠는데 앞부분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 이거는. 근데도 이해가 안 되지. 실제로 해설지의 점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써놨는데 최면에서 행복... 아니, 이거 아니구나. 그래. 어디였어? 안 써놨네. 지송. 내가 해석했잖아, 방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의 처리 목적이 편향시키지 않을 때 정보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거잖아, 그냥. 이렇게 돼 있어, 해설지에. 자,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는 빈칸이래. 그런 요소가 목표와 무관한 요소인 거잖아. 목표와 무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가 빈칸이다. At the time the information is received. 정보가 수용된 시점에 빈칸. 그러니까 타겟팅이 전혀 안 되죠. 내가 무슨 말을 찾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면. 근데 뒤에 거를 읽으면 되게 쉽게 풀려요. 뒤에 딱 하나의 실험밖에 없거든? 그럼 이 실험의 주제를 찾아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자,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그 최면에 집어넣었고요. 이 사람들이 instructed to recall a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내라고 지시를 받았대. 그들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했던.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유지하라고 지시받았대. 최면이 끝난 후에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지문을 읽었어요. 두 명의 사람에 대한. 하나는 행복한 이벤트를 묘사하고 하나는 불행한 이벤트를 묘사하는. 그럼 이 실험을 그려보면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일단. 그렇지? 자,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 최면하에서 A 집단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최면이 끝난 거야. 최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얘네 둘 다 행복한 이야기, 불행한 이야기 각각 읽었고 B도 행복한 이야기, 불행한 이야기를 각각 읽었다. 요걸 그려낼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립니다. 요것만 하면 무조건 풀려. 이걸 못하면 이제 못 푸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자, 그들은 정보를 기억해냈다. Participants who had been induced to feel happy. A예요, B예요? A지. A 집단. 처음에 행복한 감정을 생각해보라고 지시받았던 사람들은 recalled greater portion of the positively valence events. 자, 얘네들은 뭘 잘 기억했다는 거야? 얘를 잘 기억했다는 거지. 반면에 lower proportion of negativity valence event. 이거는 잘 기억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도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뒤에는 이제 생략이 돼 있긴 하지만 뒤에는 이 친구들은 얘를 잘 기억하고 얘를 기억 못했다라는 말이 뒤에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정보를 수용한 시점의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정보가 얼마나 수용되는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하는 거겠지. 얘네가 지금 최면 상태에서 얘가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불행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었잖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복한 이벤트와 불행한 이벤트 중에 한쪽으로 쏠려서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빈칸 뒤에 왜 at the time이라는 말이 있는지 알 것 같아. 정보가 수용된 시점에 빈칸이 한 요소이다. 저게 무슨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뻔해요. 그러면 기분이에요. 기분, 감정. 여기에 따라서 정보가 수용됐을 때 여기에 따라서 영향 미쳤다. 이거밖에 안 되겠지. 해석이 안 됐지만 예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지. 2번. 그렇죠? Affective reactions. 자, 이거 맞춘 사람 6번. 상당히 어려운데. 풀어온 사람. 지금 풀어져 있는 사람 누구 있지? 하나, 둘, 2명? 개판이구만 아주. 어? 자, 7번에 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막바지니까 이제 내신할 때는 잘 하시고, 그렇죠? 다음 주에요. 아마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B2에서 애들이 몇 명 올 수도 있어요. 과학 겹치고 이런 애들 오는 김에 다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3명. 네, 생각밖에 없어요. 거의 3명밖에 없어야 돼. 네. 3명. 이유찬도 거기 없고 해서 3명. 아, 4명? 4명. 여기에 4명이면 뭐 널널하지. A1 18명인데. 누가 안 올 것 같아? 아니야, 한번. 재밌겠다. 그치. 네, 진짜, 그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재밌을 것 같아. 제일 나빴어. 그래요. 자, 우리 7번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거를 걔네를 오라 그런 다음에 뒤에 남기려고, 애들을. 뭐라고 해주세요. 그 다임, 4명임, 거기. 고건이 사라지면서,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고건 안 할걸? 걔 위탁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갔어요? 가겠지, 이제? 계약하면? 빵 만들러 간대, 빵.
자, 어쨌든 자,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야, 그리고 웬만하면 목요일은 좀 풀어와라. 우리 한 번은 그래 좀 푸는 게 좋지.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풀어온 놈도 있는 것 같은데. 목요일에 못 아니. 저희 케미가요, 케미. 아, 그래요. 목요일은 그렇고. 아, 나머지는 올 거지, 목요일에. 그치? 자, 오고. 토요일에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아마. 아니, 근데 금요일날 애들 안 오잖아. 그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토요일에 뭔가를 하면 진도가 안 맞으니까 아마 시험을 보지 않을까. 저희가 한 번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춰져 있어요. 왜 맞춰줬어요?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지? 싫어요. 아, 걔네가 한 번 쉬었자, 걔네가 하루 더 졌어. 그때 연휴 때. 아, 걔네가 더 쉬는 거야? 아니, 우리가 더 쉰 거 아니야? 우리가 학원 방학 때는 우리가 하루 더 쉬었는데? 그러네. 학원 받을 우리가 하루 더 쉬었는데? 아, 걔네가 방학식 날 쉬었지. 네. 방학식 날 쉬고, 그 다음에, 어쩌다 맞았지? 근데 지금 맞고 있어. 월, 화, 수, 목 이렇게 맞아 떨어져. 누나서는 아, 맞아. 내가 여기다 영상으로 하나 뿌리고 강제로 진도를 맞췄지, 맞아. 니네 안 본 영상 있잖아, 그거. 그거예요. 그거 수업해요. 토요일에? 아무도 안 봤잖아요. 아, 저희가? 본 사람. 그 영상 본 사람. 오케이. 야, 조회수 본다? 어? 조회수 0인 것 같은데? 너 봤지? 그러면 그거를 할까? 그것도 방법일 듯. 그러면 본 사람은 안 와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방법이겠다. 시험 보면 니네 또 저 볼게요. 저 영상 볼게요. 어? 영상 보고 시험 보기 아니면 영상 보고 안 오기? 아주 상당하네 아주. 아, 그 다음에 이거 약간 희망회로인데 성지고가 그 추석 전으로 시험을 땡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 왜냐면 그 임시공휴일이 하루 지정이 될 것 같대요. 금요일에. 그러면 이제 총 12일짜리 휴일이 생기니까 성지고만 못 쉬는 거잖아. 그 12일짜리 휴일에.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 학부모회 같은 데서 민원을 넣지 않을까라는 행복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님들한테 학교에 민원 넣으라고 얘기를 하라고, 알았지? 학교에 민원 넣고 하면 시험이 땡겨질 수 있다. 아니, 너 추석 다음에 있는 게 좋니, 시험이? 어차피 너무 많을 건데. 어차피 추석 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웬만하면 보고 노는 게 좋지 않겠어, 마음이. 그치? 그러니까 빨리 가서 민원들을 넣고 엄마 주민번호로 해가지고 찾으라고 민원, 알았지? 자, 해줘요. 응? 그렇다고 해줘요. 다수가 민원을 넣으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쌤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경기도 교육청에 계셨으면, 아,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안 될 듯. 못 옮겨요? 경기도로? 갑자기? 안 되지 않을까요, 아마? 자, 7번을 보시면, 이거 어렵다? 상당히 많이 어렵다, 이거는. 자, 왜 어렵냐면, 난 보면 알아. 골 때려, 아주 문제가. A change in species in an ecosystem can not only disrupt relationship among the organism in a community. 자, 어떤 종의 변화는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생명체 간의 관계를, 그러나 can also set in motion secondary or indirect effects. 부가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대. That can reverberate through a system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 부호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이 주어진 문장은 생태계 종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지.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다. 이렇게밖에 안 풀려, 이게. In places like many national parks around the world. 설마 더 월드에서 A 단절시킨 사람은 없죠? 그래서 더 월드는 안 돼. 이거는 원래 붙는 거다. Society's goal is to perpetuate diverse, self-renewing, natural communities. 자, 사회의 목표가 영속화시키는 겁니다. 다양하고 스스로 갱신하는 자연 커뮤니티를. 그럼 얘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 다양한 종이 된다는 걸. 그래서 A가 단절이에요. 이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Species can often come and go without affecting large-scale processes. 자, 종들은 큰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왔다 갈 수 있대. 얘는 그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종이 다양하다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치?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아닌 이 정확한 표현이겠지. 그치? 플러스는 아니에요. 영향을 안 미쳤다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내진 플러스가 아님이라고 얘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C. Eventually, this widening circle of disturbance may affect the structure or stability of a community. 부정적인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게 X 세모거든? 부호로 표시하면. 이럴 때 정석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X고, 얘는 세모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정석풀이는 A를 읽어가지고 A 앞에 오는 걸 추정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편법을 쓰자고. 얘랑 같은 말인 걸 먼저 연결해 보세요. C가 같은 말이지. 둘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단 C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나 It would be misleading to claim.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Every species loss or every invasion by non-native creatures. 자, 모든 이 종 유실의 사례가 위협적이라는 것은 또는 이런 그 생태계 교란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얘가 얘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B, A 연결하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뒷부분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precise mix may matter a great deal.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섞여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놨고 이게 A랑 같은 말이니까 CBA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호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푸는 문제야.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읽었으면 X 세모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좀 곤란했던 그런 지문이거든. 그럴 때는 부호화를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싹 배열해보면 글이 정리가 됩니다. 그치? 근데 어려운 글이에요. 맞춘 사람 있나 혹시? 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맞춘 사람도 없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저 8번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과 기술의 연결성을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나 technology did not have to await the specific discoveries, concepts, and mathematical equation for past 500 years. 자, 뒷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여기 however이 있잖아. 그 다음 앞에서 얘기한 게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뒤로 딱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연결고리가 명백하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however 뒤엔 무슨 말 나오겠어? 명백하지 않았다, 과거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저 내신이 아니잖아, 이거는. 자, 근데 다시 말하면 that is precisely why in many respects 많은 관점에서 1500년대의 중국이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인 이유라는 거야. 유럽보다. 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기능하는 시계, 화약, 컴퍼스 또는 그 치료적 조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없이? Without convincing scientific theories. 과학 이론 없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국과 유럽을 비교했을 때 15세기에 어떤 쪽이 과학적으로 더 발달했다고 평가하나요? 과학적으로. 유럽은 저때 이미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던 시점이야. 중국에서는 여전히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던 시점이고 당연히 과학적으로 유럽이 발달했다고 우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 상식에 따라 평가가 안 됐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어나 비문학 지문에서는 약간의 상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좀 읽어둬라. 이런 얘기고. 네. 지금 약간 늦은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15세기에 분명히 유럽이 더 우세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유럽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서가 어디 있었냐면 위에서 지난 500년 동안은 과학과 기술 사이에
연관성이 크지 않았다는 문장이 있었잖아. 이걸 이용해서 얘를 해석하면 이때 과학은 유럽이었지만 기술은 중국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it is barely imaginable.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초음속 항공기, 컴퓨터, 레이저, 그리고 효과적인 그 수술 그리고 치료법들을 가진다는 것은 과학 없이 그러면 얘랑 반대말인데? 이런 거 발명할 때는 과학이 필요 없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초음속 항공기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과학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번에서 글이 앞뒤로 바뀌었단 말이야. 4번에 틀렸어. 여기로 보면 One science has taken off. 자, 그러나 일단 과학이 발달한 후에는 그 과학의 기술과의 연결성은 훨씬 밀접해졌다. 밀접해진 사례죠. 과학 없이 지금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는 사실 과학 없이도 중국이 시계 만들고 화약 만들고 이런 별 문제가 없었거든. 자, 그래서 4번 넣어주면 됩니다. 정말 쉬웠죠? 9번, 10번 보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이 윗부분이 좀 되게 어려워. 글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여기 보면 All speech is an exercise of power. 말은 힘의 행사이다. 왜냐면 말하는 놈과 듣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말하는 놈이 힘이 세라는 거야? 듣는 놈이 힘이 세라는 거야? 보통은 교장 양반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듣지? 그치? 보통은 말하는 놈이 힘이 셉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네. So the more blatant and explicit the message. 혹시 blatant라는 단어 밑에 나와 있나요? 야, 안 나와. 이거 나와 있을 법한데 이거 뻔뻔하다는 뜻이거든? 이거 나와 있을 법한데 안 나오네. 근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 explicit이 있기 때문에 두 개 같은 말이겠지.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비슷한 말이겠지. 메시지가 명확하고 뻔뻔할수록 the more difficult it is to exercise discrimination. 차별을 하기 어려워진다. 자, 저게 차별로 해석이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봐도 저게 차별로 해석되지 않잖아요. 그치? 필자는 여기다가 해석을 줬어. 이 discrimination은 여기서 free will, 자유의지를 얘기한다고 필자가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게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메시지가 명확할수록 자유의지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져, 쉬워져? 쉬워져. 메시지가 명확하고 뻔뻔할수록 내 멋대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치? 예를 들어서 과제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풀어오세요 라고 하면 니네 한 문제도 안 풀어오지. 그치? 자, 근데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도 물론 안 풀어오지만 그래도 풀어올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건 맞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적당히 풀어오세요라 그러면 딱 한 문제 풀고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명확하게 20문제를 풀어오세요라고 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가 되는 거지.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하나는 많이 한 거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찔린 사람도 있지, 지금. 자, an explicit order. 명확한 지시는요, 군대에서 하는 것 같이 이게 최악이다. 최악이라는 거는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치? 자, 저기 국방장관이 저기 어떤 전방의 중대장한테 한번 해보든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가가지고 한번 철책 한번 쓱 넘어가 보든가 니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군대에서 하는 명시적인 지시입니다. 자, 반면에 혹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너 나랑 마라탕 안 먹어주면 내가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보통 질문의 형태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혹시 나랑 마라탕 먹어줄래? 선배, 마라탕 사줄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지. 거기서 안 사주면 네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철컥. 이게 아니란 말이야. 친구 관계에 있을 때는 반면에 indirect, elusive communication that is peculiar characteristic of friendship. 우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간접화법. 괜찮죠? 간접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지시하는 게 아니고 나랑 마라탕 먹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먹어줄래?
먹으러 갈래?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지. 자, 이것은 allows the ideas to flow and feeling not to be bruised.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고 아이디어가 흐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거를 자유의지라는 차원에서 글 전체를 분해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someone who has a friend is presented with an opportunity to draw a conclusion. 어떤 결론을 내릴 기회가 있었대. Perhaps you'd like to consider. 혹시 이거 한번 고려해봐요. 이런 식으로. This approach has several advantages. 몇 개 이점이 있다. It avoids infringing the integrity of the other person. 와, 문장 해석 하나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정직성을 해할 가능성을 회피한대. 이걸 정직성으로만 해석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인테그리티를 자유의지라고 해석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할 가능성을 회피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없고 몰랐어도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어휘 문제니까. Acts are apparently entered into free will. 자유의지로 들어오고요. As the contracts of rational individuals. 서로 뭐 먹으러 가자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 Thus we did not say You must do this.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얘기할 때는. 그러나 I wonder if you could possibly 혹시 저랑 신뢰가 안 된다면 마라탕을 먹어주실 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절차를 밟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직접적인 화법은 지시관계에서 쓰는 거고요. 간접적인 화법은 친구관계에서 쓰는 거래. 그치? 자, 그럼 화법에 이거를 명확, 불명확으로 이거를 구분을 한다면요. 명확한 화법은 지시관계, 불명확한 화법은 친구관계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자, often the best form of communication with friends is surprisingly silence. 자, 놀랍게도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침묵이래. 침묵을 명확, 불명확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불명확의 더 극단적인 형태지. 간접화법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비언어적 소통 아니겠어?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언어적 소통이 있잖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직접적, 간접적이지. 이거보다 한 스텝 더 간접적으로 가면 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밑에 침묵이라는 게 있어.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친한 친구들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틀딱들이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어봤지? 막 80대 막 이런 아저씨들로부터, 할아버지들로부터. 우리 나이 때에 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끝나고 술이 한 잔 땡겨. 내가 구호쌤한테 굳이 가서 끝나고 한 잔 할래요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눈 맞으면 대충 그런 뜻이야. 대충 끝나고 뭐 이제 삼겹살 소주 한 잔 하자 그런 뜻이거든. 충분히 친하기 때문에 명확, 불명확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riendship is not only about what do we do say.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련된 게 아니고 but even more importantly about what we do not.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게 silence랑 같은 말이죠. 자, 진정한 우정은 언제 발생하냐면 정보가 전달될 때 발생한다. 단어의 부재 상태에서. 같은 말이지 또. 단어의 부재. 얘도 얘랑 같은 말이다. D 문제 없고. The striving is to convey as much as possible indirectly between the lines. 자, 목표는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최대한 간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negative communication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단순한 놈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적인 소통이니까 뭐 쌍욕을 박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문맥이 이거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네게티브 커뮤니케이션은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아마 침묵을 저렇게 표현한 거겠지. 이 정도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필자가 말하지 않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게티브가 부정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 맥락상에선 지금 소통이 없이라는 뜻이잖아. 말하지 않은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자, 이런 비언어적 소통은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is that it requires a greater closeness than positive communication. 언어적 소통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국어쌤하고 하는 그런 비언어적 소통 있잖아? 끝나고 술 한잔 하자라는 그거 내가 혜성쌤한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서로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그치? 그만큼의 친밀도가 없기 때문에 눈빛만 보고도 끝나고 술 한잔 하자는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게 언어적 소통이 필요한 지점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건 이제 마정을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때 이거 하는 거고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더 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The shorter the distance between sender and receiver.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말한 놈과 듣는 놈 사이에 거리가 멀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으니까 소리 질러. 이게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맥락상 보면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 친밀도가 그러니까 짧을수록 이래. 거리가 짧다는 건 친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거 실질적으로. 친밀도가 높을수록 the more need for explicitness and directness. 직접성과 명확성이 더 필요하대. 직접성과 명확성이 필요한 거는 안 친할 때예요. 업무적 관계일 때.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우리는 명확성과 직접성을 포기해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침묵으로 소통을 해버린다 그랬잖아. 이게 이해가 되시나 무슨 말인지? 안 친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 조금 친한 우정 관계에 들어가면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얘한테 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게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 삼소가 땡긴다는 뜻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어느 정도 친한 관계에 있으면. 많이 친하면 침묵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두 명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explicitness, directness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E가 틀렸습니다. 거리가 멀수록이 돼야 되겠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실제로 41, 40이 나왔으면 대부분 틀렸을 거야, 이번에. 상당히 어렵고, 특히 윗부분에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고, 아랫부분에서는 해석은 잘 되는데, 네거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약간 시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래, 난이도 올렸던 질문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 42번 최고 단위로 나왔을 거야, 실제로 나왔으면. 자, 답은 2번, 5번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야겠지 아무래도. 그치? 몰습이야. 자, 130페이지를 펴보시고요. 3번부터 보자. Focus groups are commonly used in marketing. Focus group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물론 저 문제 푸는데 상관없어요. 마케팅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들이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Since it is difficult to recruit random people. 랜덤한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have developed large pools of consumer willing to take part in focus groups.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미리 많은 후보자를 확보해 놓는다니까 difficulty 문제가 없죠. 괜찮아 보이지? 자, 그러나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se consumers are too willing. 너무 의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 약간 물음표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자, 연구가 드러냈다. Many consumers enjoy the pay for food and experience of being an expert. 자, 이거 그런 거예요. 병원 같은 데서 임상실험한 거 있잖아. 그거 돈 받고 하거든. 어르신들 한 65세 이상인 분들 보통 모집해가지고 신약 주고 효과 있는지 판단하고 이거 돈 주고 밥 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실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즐겨. 그 다음에 어디에 더 집중해요? Pleasing the moderator. 실험자를 기쁘게 하는데 더 집중해.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초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사잖아? 내가 처방한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려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가라를 친다는 거야,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the way to please the very human moderator seems to be to work out what they want to hear. 걔네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실험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Rather than providing them with genuine insights. 진정한 직관을 제공하기보다는. 자, 이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gain from focus group panels worthwhile. 가치 있게 만든다, 가치 없게 만든다. 가치 없게 만든다겠지. 그치? 편향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바로 넘어가자. 자, 4번은 우리 얘기예요. 혹시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 사람. 그치, 우린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치? You might expect that because humans are 이거 that 이하를 기대한다가 아니고요. Because humans are well equipped to think. 사람들이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자유시간에 내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기대할지도 모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연구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people seem lazy or careless about their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발견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cognitive miser. 이 miser가 구두쇠란 뜻이거든. 이거 아마 나와 있을 거 밑에. 자, 인지 구두쇠란 말을 사용한다. 사람들의 하지 않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각을. 우리 꼭 필요한 생각만 하지. 그치? 평소에 막 열심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탐구하면 살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인지 구두쇠인 거야, 그러면. 자, just as a miser tries to avoid spending money. 자, 구두쇠가 돈 쓰기 싫어하는 것처럼 인지 구두쇠는 열심히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자, 당연히 이게 entirely a matter of laziness.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보존해야 돼.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온몸이 아프거든? 원래 아파야 돼. 아파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안 푸니까 안 아픈 거고, 원래는 머리가 아파요가 아니고 모의고사를 국어부터 제2외국어까지 딱 보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진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거든. 원래는 그래. 원래 그래.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은. 그게 왜 그래요? 인지력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시험의 종이에 내가 하루 종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람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지금 필자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지 않는 거는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평소에 다 써버리면 진짜 필요한 시점에 못 쓸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됐죠? 자, 가보면 there's much evidence that when people's capacity for thinking is already preoccupied, 이미 꽉 찬 상태라면 they take even more shortcuts, 심지어 더 많은 편법을 쓴다. 빈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을. 이거는 reduce밖에 들어갈 말이 없지 않겠어? 누가 봐도 reduce죠? 이거 reduce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괜찮고. 자, 5번 상당히 쉽다, 이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그런 글이야. 보통 높으신 양반들이 바쁜 척하면서 자기 권위를 보여준단 말이지. 그렇잖아. 높으신 분들 보면 저 잠깐 보고할게. 내 비서를 통해 연락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높으신 분들이. 근데 가끔은 높으신 분들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회장이야. 얘가 저 밑에 있는 어떤 부장이야. 이제 자, 근데 얘는 내가 없어도 딴 회사로 이직하면 그만이야. 근데 나는 쟤가 있어야 내 회사가 살 수 있어. 직급은 내가 높지만 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쟤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훨씬 높죠. 이때는 얘가 들어올 때 내가 자네 5분 주겠네. 이 이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때는 얘한테 얼마든지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거의 43, 4, 5번에 나올 법한 쉬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다 무리 없이 맞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 6번 볼 건데 6번이 어렵다. 자, 결정의 질은 결정될 수 없다. unambiguously. ambiguous가 무슨 뜻이에요?
맞춘 사람 일찍 보내줌. ambiguous. 그치, 들어왔겠지. 시험 범위에도 있었던 단어인데. ambiguous. 5, 4, 3, 5. 끝나면 보내줄게, 바로. 근데 48분에 끝내고 또 이제 항상 그렇듯이, 그치? 또 속냐. 자, 어쨌든 맞아, 모호한입니다. 그럼 unambiguous는 분명한이라는 뜻이겠죠? ly 붙었으니까 부사로.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의 질은 결과에 의해서 분명하게 결정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그치?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it would be foolish to accept a bet. 어떤 내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That the next time we throw a pair of dice,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snake eye, 이게 두 개짜리거든? 1, 2, 3, 4, 5, 6 중에 두 개 있는 게 이게 두 칸이잖아? 요걸 snake eye라고 해요. 요 두 개가 나올 확률을 배팅하는 게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지? 주사위 두 개를 굴렸을 때 두 개가 정확하게 이 2를 가리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지. 이런 건 답 잘 알아. 36분의 1. 그럼 확률적으로 이거 3%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배팅하는 거 보통 미쳤다고 하겠죠. 자, 게다가 we would regard the person who accepted such a bet. 자, 이런 내기를 받아들인 사람을 쟤는 몹쓸 놈이야. 멍청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Even if he or she happened to roll snake eye.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어. 그래서 돈을 받았어. 그래도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36분의 1에다가 자기 재산을 걸고 지금 게임을 한 거잖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쟤는 멍청한 놈이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라고. 자, 근데 반면에 if that person were in danger of physical harm, 물리적으로 해를 당하거나 죽을 위기에 있었다면 사채업자의 손에서, 그리고 그 배팅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한.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얘가 어차피 36분의 1의 확률로 돈을 못 받잖아. 얘 어차피 죽어. 사채업자가 이미 토막내겠다고 오고 있어, 칼을 들고. 유일한 생존 방법이 여기다 한번 배팅해 보는 거야.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 이 사람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사실 이럴 때는 쳐야 됩니다. 그치?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쳐야 돼. 자, 어쨌든 이때는 똑같이 36분의 1의 확률에 배팅을 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세상 저런 멍청한 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이거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똑같이 결과가 나왔어도 얘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아우 저 멍청한 놈, 야 그거 잘못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then the person might not seem so foolish. 멍청하게 안 보일 수 있다. 자, 이러한 예시는 보여준다. 이러한 예시가 보여주는 것은 tet 이하이다. It is 빈칸 at the time of the decision is made that lead us to judge a particular choice to be wise or foolish. 이게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대절을 표시한 거고요.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게 이 안에 있는 이때 강조 부분입니다. 요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들어갈 것이 이 문장의 주어겠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선택을 현명하다, 멍청하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빈칸인 거야. 근데 어떤 빈칸이죠? At the time the decision is made. 결정이 내려진 순간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맥락, 상황이겠지.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저 이때 강조문이 분리가 안 되면 이게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문장이. 그게 첫 번째 어려운 지점이었고, 사실 이거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힌트였어, 뒤에 거는. 이거 힌트로 사실 쓸 수 있었던 단서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상황이 답인데, 우리 선지를 보시면 상황이라는 단어가 없네. 우리가 찾는 건 컨텍스트였거든, 컨텍스트.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비슷한 걸 찾아봐야겠죠? 자, 1번에 보시면 the potential outcomes, 잠재적인 결과, 가능성, 그 다음에 그 결정자 측에서 본 가치가 맥락이겠지. 그 결정을 한 순간에 36분의 1의 자기의 인생을 베팅하고자 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거 아니었으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잖아. 36분의 0 대 36분의 1인 거야. 이런 1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36분의 1 말고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36분의 35에 베팅했어야지. 안 나온다에 베팅했어야지, 이 사람은. 그렇지?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 결정의 정당성이 달라진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글을 읽는 거는 이 뜻 강조 구문을 제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선지가 되게 어려웠어. 우리가 찾아낸 그 내용이 선지에 그대로 있진 않았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고요. 자, 7번을 보시면 이거는 3번이죠. 이건 뭐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 자, 8번 볼 건데 8번도 어렵다. 8번 오늘 푸는 순서 문제 2개가요. 실제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을 때도 최고 오답률이 될 법한 유형의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고 오답률이라 하면 영어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정답률 20%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정답률이 20%면 우리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을 확률이랑 맞출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 정도 되면 보통 최고 오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회차당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 되게 어렵다, 이것도. In addition to efforts to develop natural and more sustainable adhesive materials. 더 자연적이고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접착제를 만들려는 시도에 더불어 recent years have seen emergence of wide variety of green adhesives. 친환경 접착제의 등장을 목도했다. 그래? 자, 낮은 온도에서 녹는 풀은 예를 들어 require less energy to melt. 에너지를 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 포장이거든. 이런 거는 has also been developed to reduce the landfill waste.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그러니까 얘가 예의 예시일 수 있잖아. 친환경 접착제의 예시가 이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문제가 안 됩니다. A가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세모야. 이게 X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A의 세모가 나오는 순간 갈등에 빠진다. 이 문제를 과연 푸는 게 맞을까? 찍는 게 맞을까? 라는 갈등에 빠진단 말이야, 보통. 왜냐면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잖아. 세모 XX를 줄 리는 없겠지. 세모 XX를 주면 문제가 한 방에 풀리잖아. A로 시작하는 선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A가 세모가 떴다는 거는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단서기 때문에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다 맞출 게 목표가 아니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자, 그 다음 B 보시면 These have attempted to place limits on the amount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contained in adhesive products. 자, 이런 것들은 시도했다, 두려고 한계를, 휘발성 화합물 양의 한계를. 왜냐면 이러한 화합물들은 are thought to release hazardous air pollutant, 유해한 공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얘일까요? 얘가 시도한 거야? 친환경 접착제가 뭔가를 시도했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이 단서를 이용해서 B를 반드시 끊어주셔야 돼요. B를 못 끊으면 세모가 돼서 조진 겁니다, 그러면. 세모가 되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있긴 있어. 근데 당신들이 시험장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그건. 일단 보여줄게요. 그럼 세모나 쳐보자, 한번. these,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영어에서 이렇게 능수동 대치 멋대로 쓰는 문장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것들이 이런 성질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면 이게 또 완전히 또 안 될 일은 아니거든? 세모라고 쳐보자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가장 보수적으로 갈게요. 자, C. Efforts to produce and market these have been associated not only with the use of more sustainable raw materials, but also
with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dhesives. 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노력은 뭐랑 관계가 있었냐면 더 친환경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이건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대충 읽으면 세모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으면 조금만 대충 읽어도 말이 이상한데? 잠깐만. 꼼꼼히 읽으면 세모 X 세모가 되는 거고 조금만 대충 읽으면 세모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일단 찍고 넘어가시고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글을 다 쪼개야 돼. 다 쪼개서 다시 조립해야 돼요. A 무슨 얘기하고 있지? 에너지와 쓰레기 얘기하고 있지. B 앞부분은 휘발성 화합물, 뒷부분은 에너지와 쓰레기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붙겠네. B의 D랑 A가 같은 말이니까 B랑 A를 강제로 연결시킨다. C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대. A number of government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자, 규제를 만들었어요. 화학 첨가물을, 화학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얘랑 같은 말이죠. C의 뒷부분이랑 B의 앞부분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CBA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랑 되게 달라. 그리고 사실 이거는 틀리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는 건. 근데 뭐 우린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 세모가 나오면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게 정석이긴 한데 얘는 거의 순서 문제를 빈칸처럼 푼 거잖아. 지금 글 전체를 다 읽어가지고 분해해서 쪼개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보통 순서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순서는 단서 잡아가지고 X 치고 연결해서 뭐 C 다음에 P 아직 안 되니까 CAB 이렇게 풀었잖아. 이런 문제 뜨면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자, 그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보자. Humans are remarkably resourceful. 자, 인간은 아주 자원 풍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were able to develop ways to survive quite nicely. 상당히 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 조기 환경에서. 사막에 살고 싶어요? 문제 없다. 사람들은 within the limits and constraints of their environment 안에서 사는 방법을 알아낼게요. 여기까지 싹 같은 말이지 그럼. If it was really nice for the part of the year, 만약에 굉장히 더웠다면 they didn't have the option to install central air. 이거 에어컨이에요. 중앙통제된 에어컨을 설치할 선택지는 없었어요. 얘네는. 대신에 자 그럼 instead 맨날 보는 거죠. instead는 부정 긍정을 뒤집어주는 표현이거든. 앞에 부정이지. 에어컨은 없었어. 대신에 그들은 방법을 찾았다. To stay cool by creating thermally comfortable microclimates. 어떻게 시원하게 남아있을 방법을 찾았죠?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남아있을 방법을 찾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얘랑 같은 말이죠.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거. 나무 그늘 밑에. 환경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남아있을 방법 찾았다. 자, 그러나 after the discovery of fossil fuels.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얘기를 하겠네. 화석연료가 발견된 이후에 the need to fit a building into the local climate environment. 건물을 그 현지의 기후 환경에 맞출 필요성은 떨어졌다. 왜? 이젠 그냥 에어컨 틀면 그만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결과적으로 many of the traditional ways of staying comfortable have been lost or forgotten. 시원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많은 전통적인 방법들이 유실되거나 잊혀졌대요. 얘가 좀 수상하긴 한데 명확하게 끊어졌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에어컨이 생겼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에 가보면 Buildings kit because 딱 나오자마자 여기네. 빌딩 얘기 여기 있었으니까. 요거는 아마 읽자마자 바로 5번을 고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위에 가서 빌딩 얘기인 걸 확인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게
좀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을 보면 이거 어렵다. 야, 이거는 뭐 하냐? 못 써. 너 지금 이상한 일본어 쓰고 있죠, 거기다. 자, 봐봐. Performance of an individual in the state of being observed. 관찰되는 상태에서 개인의 수행 능력은 빈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아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린 보통 생각을 할 거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림입니다. Depending on 어디에 따라서 the level, 빈칸 level of the task. 업무의 빈칸 수준에 따라. 예? 업무의 수준에 따라서, 빈칸한 수준에 따라서 관찰되는 상태에 수행 능력이 빈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때려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 읽을 수밖에 없어. 자,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에 기반하냐면 People generally try to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사람들은 웬만하면 최고의 외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To others and to make favorable impression.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observers or co-actors, 자, 관찰자들은 might not only motivate individual, motivate, 플러스네, 아 그럼 답이 플러스구나 라고 하고 선지를 봤는데 플러스가 없어.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야 이제. 우린 당연히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motivate라며. 근데 뒤에 읽어보면 but also increase the person's sense of embarrassment. 쪽팔림을 증가시킨대. 언제? 실패했을 때. 여기까지 읽으면 A가 풀립니다. 관찰되고 있다는 거는 양면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틀리면 걔 쪽인데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양면적이라는 말을 찾아야 돼요. opposing이 1, 3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그러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Failure is not likely to happen when the task is a simple or familiar one. 단순하거나 친숙한 일이라면 실패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모의고사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야, 다른 사람이 1000명이 보고 있더라도 너네 1번 틀리냐? 틀려? 야, 1번 틀리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야, 정말 내가 푸는 이 풀이가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번은 죽어도 안 틀린단 말이야. 혹시 1번 틀려본 사람? 없지? 1번은 죽어도 안 틀린다? 이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란 양면적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 마이너스는 아예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건 그럼 전적으로 플러스한 효과가 되겠지. 내가 1번 문제를 푸는데 1000만 명이 앞에서 보고 있어. 아, 멋있게 풀 수 있어. 이건 무조건 플러스라고. 자, 그래서 the increased motivation is sufficient to produce improvement. 개선을 가져올 정도로 충분하다. 이건 무조건 플러스다. 자, difficult tasks are often failed, however. 자, 근데 30번을 사람들 앞에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면적 효과가 있습니다. 풀면 대박이지. 1000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처음으로 30문제 풀었어. 대박이야. 근데 확률적으로 3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없지. 뭘 계산을 해. 없지. 풀어본 적 없잖아. 니네 30번. 없다고 이거는. 얘가 확실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관찰되고 있다는 거는 원래 더 열심히 잘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함과 동시에 나 보고 있는데 틀리면 걔 쪽인데? 라는 양면적 효과가 있는데 어려운 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쪽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릴 거라고. 이때는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문제 풀린다. 자, 양면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디에 따라서?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선성, 난이도. 컴플렉시티, 복잡성이겠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영상을 끄고.